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한 편씩 재생시켜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나온 정보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원에 이어서 오늘 상원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계속해서 매파스러운 발언들을 이어갔다라고 미디어는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금리 인상 수준 같은 경우는 결정이 안 됐다.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이번 달에 데이터 나오는 거 봐서 0.5%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어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최종 금리는 초반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즉 5.5%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면서 시장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파월의 보도가 나가고 나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월달 연준의 긴축의 문이 열렸다. 2월달에 고용 보고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0.5포인트 금리 인상 및 긴축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미국 2월 민간 고용지표 취업자 숫자가 나오는데요.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24만 2천 명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노동시장이 아직도 강력하다. 연준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금리를 더 올릴 구실이 마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6.4%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 노동시장의 강력함과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엄포를 놓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저축량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좀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이 좀비 기업들도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버리면은 뭔가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큰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올릴 작정인지도 모르죠. 그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근거 중에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확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2년물,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5%까지 올랐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랐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있었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큰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 빚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더 악화된 상황. 지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제롬 파월은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달러 CBDC를 발행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들은 빵원이 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으면은 미국 달러 CBDC가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롬 파월 본인도 작년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이다. 본인이 말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달러가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이든이가 뒤에서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것인데, 더욱더 손쉽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시키니까 비트코인이 이것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아니죠. 더욱더 힘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사인 아문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처럼 수량이 한정된 자산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당연히 수량이 무제한적으로 찍혀져 나오는 것보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을 개돼지 두루치기로 보고 양념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파월의 이런 발언이 한국에 기사화돼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그거 보고 동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약한 모습 보여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22,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000달러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가까스로 22,000달러대를 회복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부디 계속해서 잘 견뎌줄 수 있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된 추가 뉴스입니다. 1월달 구인 건수가 1,080만 건으로 소폭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에 상방향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는 연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지금 멈춘 상황인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다가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못해서 같이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는 미국 파산법원이 보이저 디지털에 자산을 놔두고 신경전을 서로 벌이고 있는 바이낸스 US와 SEC 간의 싸움에서 바이낸스 U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보이저 디지털에 자산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SEC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레이스케일과의 공방전에서도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하죠. 공판을 봤을 때 판사들이 그레이스케일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SEC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깃장을 놓으면서 다른 이유를 들며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블룸버그 소속의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악랄한 SEC. 일단 판사가 그레이스케일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 이것을 속보로 전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안 전했습니다. 너무 겁을 주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 일단 미국의 법 집행기관 주소 이 지갑에서 49,000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9,800개가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조만간에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와들와들 떨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숏에 엄청나게 많은 베팅이 몰려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 한번 뚝배기 깨기 위해서 가격을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과연 위로 튈 것인가 아래로 처박힐 것인가. 한편 SEC 및 미국의 학대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거래량이 무려 5,040억 달러 전 세계에서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이낸스 CEO인 CG 같은 경우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를 올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화폐와 패깅된 스테이블코인들은 장기 존속하지 못할 것, 법정화폐와 패깅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들이 법정화폐와 패깅되지 않으면 뭐에 패깅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자산들이나 상품과 함께 패깅이 되지 않을까? 무한대로 찍어내는 법정화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고요. 이어서는 코인베이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JP모건이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은 유지를 하되 최근 제네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고객들의 자금이 크게 묶인 제미니와는 파트너십을 종료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제미니 측에서는 그것은 오보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간당간당하게 지금 매달려 있는데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이거 무너지면은 골로 갈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골로 갈 수 있다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2008년도 때와 앞에서 지금 국채 2년물과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습이 비슷하다. 지금부터 쫙 미끄러지면서 쭉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S&P 500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불안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에는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롱을 친다는 사람들도 있고 숏을 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 어디로든 크게 갈 것인데 아니면 양방향을 다 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큰 움직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난 월요일 저점이었었던 22,264달러 위까지 올라와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녹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400달러 그리고 24,400달러까지 훅 떨구면서 알트코인들도 다 골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난 이런 식으로 떨굴 줄 알았으.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등 갈 거임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숏을 쥐어짜면서 청산을 시키려 한번 들어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둘 다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CFTC 위원 중에 한 명은 이야기하기를 글로벌 금융시장 앞으로는 웹3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웹3 관련된 코인들 한번 가지와 외쳐보고요. 다음으로는 시바리움의 베타 테스트가 이번 주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바리움의 생태계 코인이 될 이 본 개벽다구 코인이 10%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바이누도 좀 오르려고 했었는데 저항이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바이누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고래들이 한번 좀 펌핑을 줄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옵티미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흐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좀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여줬었던 솔라나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주요 구간 지지선을 내줬다라고 합니다. 이 위까지 19달러 상단까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안착하지 않는다면 14달러 중반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다운됐었던 솔라나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설 헤이지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코인인 GMX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해당 추세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요즘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 시나리오에 맞는 대처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광조뜻 광고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